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6.25 기념하는 6.25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 땅의 자유주의를 침해하고자 그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6.25의 72년 전에 이 땅을 침범했을 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밀리고 밀려서 위태한 지경까지 몰렸지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내 목숨을 건 자유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벌였던 우리 군인들이 이 땅을 지켜냈던 것처럼 그 전쟁이 바로 이곳 국본의 집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땅을 한 치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네,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여기 계신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오늘도 열정적인 연설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연사분들께서 연설해 주실 때 여러분 뜨거운 환호와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우리 국본의 대표이시자 또 우리 상임대표이시자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를 전해주시는 박상문 전 의원님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오. 박상문 의원님이십니다. 네, 어제가 6.25 사변, 김일성에 의한 남침 6.25 동란 71주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현재 이 좌파 정부,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아무런 공식 행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태극기 혁명운동 국민본부는 어제 오후에 국방부 청사 앞에서 6.25 사변 71주년 기념식을 갖고 또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을지로까지 행진을 하면서 6.25를 기념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시국에 맞는 이 6.25 71주년에 저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6.25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북괴는 아직도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반국가 집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라 과연 부를 수 있는 용어가 적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6.25 사변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6.25를 확실한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1990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또 40년이 지난 여러 외교 국방 관련 KGB 기밀 문서들이 일제히 공개가 돼서 6.25에 관한 전모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김일성이가 주도하고 스탈린이 지원하고 그리고 중공이 참전한 국제전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을 2차례 방문을 했는데 특히 1950년 2월 초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스탈린에게 아주 정말 설득력 있게 전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 2월 9일자로 스탈린 소련 정부가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로서는 최신의 전차인 탱크인 T-34 최신형 탱크를 242대를 북한에 지원합니다. 240의 탱크가 지원이 돼서 우리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단 한 대도 가지지 못한 최신의 탱크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항공 2개의 사단 병력과 그 다음에 그 병력 수송을 위한 5,000대의 트럭을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5,000대 트럭이면은
한꺼번에 2만 명의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송 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6.25 날 7개 완전 무장한 7개 9만 5천 명으로 남침을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이 북한 북괴군은 굉장한 정예부대였습니다. 왜냐? 이른바 중국 만주 대륙을 중심으로 국공내전이 벌어졌을 때 모택동 중공군 쪽에 조선족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했다가 북한으로 귀환한 조선 말하자면 참전 의용군들을 중심으로 가 이루어졌고 편제가 되었고 어떤 그런 전투 경험을 갖춘 지휘관들이 무질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정예병력 7개 9만 5천 명이 서울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계획에 따르면 한 달 이내에 남한 전체를 장악해서 8월 15일 날 통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설립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소련 기밀문서에 의해서 몽땅 다 공개가 돼서 이제는 확인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6월 초, 50년 6월 초에 김일성이는 북경을 방문해서 모택동과 만나가지고 점제 한국 남한을 통일하러 남침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6시에 중동 인민군 병력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기를 예결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바로 그러한 약속에 따라서 9.28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우리가 북진으로 올라가서 이른바 10월 1일 날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이 지정된 이유가 해병 5사단입니까? 38선을 최초로 넘은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압록강 물까지 6사단이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후방으로 보내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때 1950년 10월 25일에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로 6.25 이 사변에서 벌어진 이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민군의 그 일의 전술로 무수한 인명이 희생되고 전투가 치열해지고 이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당시에 대한민국의 우리 국방 수준은 어땠습니까? 사실 1인당 GNP를 계산할 수도 없는 아주 거의 아프리카 수준의 신생국 수준이었습니다. 총 병력을 2만 명이라고 했지만은 제대로 된 무장도 없었고 일제가 남기고 간 일부 재래식 장총을 가지고 무장을 하는 그 수준에서 파죽지세로 서울을 사흘 만에 뺏기고 낙동강까지 밀려왔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그 정말 세계적인 그 어떤 민활한 외교 병력을 외교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개전 3일 만에 트루만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최천병의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참전을 개입하고 적각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6.25와 관련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공을 세운 건국의 대통령이자 이른바 어쨌든 국난 대한민국 이 고조선 이래로 5천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최대 인명피해를 가져온 이 6.25 침략 전쟁을 국난을 극복하고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지난 그 이후 70년간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안보의 기반을 만들어준 대통령이 바로 건국 대통령이자 안보를 지켜준 대한민국 평화를 보장해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한국군은 공식 전사자 14만을 포함해서 부상, 실종, 포로로 해서 토탈 합쳐서 62만 명. 유엔 참전국들도 무려 50만 명이 갖고 온 인명손실. 그중에 미국은 5만 3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민간인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민간인이 250만 명이 희생이 됐고 이산가족 300만, 전쟁 고아만 10만 명, 남편이는 전쟁 미만인만 40만 명. 그렇게 해서 이 6.25 이 사변은 1953년 종전으로 끝난 전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산가족의 한이 남아있고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6.25의 의미를 이 좌파 정부는 정말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왜곡해 왔습니다. 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98년부터 노무현 정권 2007년 말까지 10년 동안 6.25 기념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교조가 만들어지고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6.25는 김일성의 주도하에 의한 남침이 아니라 그냥 이념이 다른 남북 간의 내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념이 다르고 이해관계 다른 동족끼리 그냥 남북이 그냥 서로 싸운 내전으로 평가를 하고 또 심지어는 김일성이가 남침해온 것이 아니라 남한 쪽에서 북한이 침략해오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그러한 외세가 개입이 돼가지고 그러한 국제적인 어떤 공작에 의해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오히려 미국 외세에 의해서 전쟁을 유도하게 됐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사실상 남한이 먼저 공격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북침이라고 지금 정교조 교사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는 6.25를 역사 왜곡이 아주 본격화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작년 이 무렵에 6.25 전쟁 당시 김일성 내각의 장관으로서 6.25 전쟁을 치르는 그 후방에서 물자 조달을 책임졌던 그 김원봉이를 독립운동가라는 이름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훈장을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년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은이와 회담을 할 때 군사합의서가 만들어져서 이른바 2018년 9.18 군사합의서에 따라서 전방 GOP 다 해체하고 해안선의 철책선, 경계선 다 해체하고 지뢰밭 다 해체하고 지금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특수부대가 육상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고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방어태세를 거의 그냥 무장 해제한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좌파 정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250만 희생되고 이산가족 300만 전쟁과 10만 이 처참한 민족사의 동족상잔의 이 비극을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이의 남침에 대한 그 원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DJ 정부 이래로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 문재인이 이르기까지 좌파 정권의 줄기찬 어떤 역사 왜곡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25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25를 이틀 앞둔 6월 23일 날 보도가 일제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시사 주간 잡지 타임 잡지가 있죠. 타임 잡지 아시아판, 전 세계 국제판이 아닙니다. 아시아판 표지 모델로 문재인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6.25를 이틀 앞둔 6월 3일자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이 문재인 청와대는 우리 문재인이가 4년 만에 그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에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고 자랑 삼아 홍보를 한다고 그냥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뿌렸습니다. 그 표지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또 어떤 로비를 했을지 여러 가지 짐작은 갑니다만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김정은이를 만나보니까 아주 베리 아니스트하대. 아니스트라는 말은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김정은이가 정직하고 과단성 있는 결단력을 갖고 있고 아주 국제 감각도 뛰어나더라. 그리고 18년에 자기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그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고 평양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건 말입니다. 도대체 청와대 주인이라는 문재인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아주 김정은에 대한 격찬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끝까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켜나간다. 그렇게 해서 타임 표지 잡지의 제목이 오퍼, 마지막 오퍼, 아직도 임기 남은 마지막 동안 대화 오퍼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타임 잡지 기자도 인터뷰를 해보고 나서 도대체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비판적인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난 4년 동안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김정은이를 대변하고 있느냐. 지금 미국 새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고위 관리들도 이러한 문재인이의 김정은이 옹호, 김정은이 대변 이러한 발언들은 부작용이 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고 이건 아주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아주 해로울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줄기차게 뭘 김정은이가 아주 정직하고 뭐 솔직한 놈이고 결단력이 있다 그러는데 그 결단력이 그래 자기 고모부 자기를 키워준 고모부를 처참하게 죽이고 자기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로 암살하고 이러한 아주 냉혈한 모습이 바로 결단력이 있다고 문재인이 당신이 칭찬하는 거냐? 타임지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집단, 처형, 살인, 강간, 고문 등 손으로 만드니 떠오른다 내 가슴에 똑같이 벌같이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한국 채널과 최근 열사님들, 외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진심을 다해 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문명.
정보가 발달하고 그 폐허 같았던 대한민국, 나의 조국을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나의 조국 노래를 우리 전희 경화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장미 이 땅을 소화하고 얼룩하게 높은 기산 네가 날 지켜내 우하고 피고 자자 나량을 위하자 우리에게도 살았네 슬기로운 우리 자네 연나라 아침 해가 웅에 부르면 우렁에서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핏땀머리 빛나는 모아유다 우리 모두 정상가세 길이길이 도전하세 백두산을 태양에 입장을 수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겨내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자도 유구한 우리 역사 9세기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견해 한국 통일 이룩하나 화려의 일정기는 오늘의 위협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제조국의 내 옆에 장교하여 영원토록 우선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세! 올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자, 정희에게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희가 아는 대로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려주세요. 네, 시작.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괴가 쳐들어왔어요. 네, 북괴가 쳐들어온 전쟁이죠. 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네, 전쟁 중. 그래서 그걸 용어를 이제 휴전 상태라고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정희에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가 6.25였는데, 학교에서 6.25에 대해서 한 개라도 배웠나요? 아니요. 6.25인데 6.25에 관해서 선생님한테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네. 네. 김선의 칼럼. 동족 상잔의 참혹한 전쟁. 6.25 제71주년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김일성은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남한에 이승만이 북침을 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이에 즉시 역습을 강행해야 한다 하여 새벽 4시 북한의 암호명 폭풍 미사일 김일성 총사령관의 명령으로 남침이 시작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저주의 전쟁은 치열했다. 남침시 북계는 초반에는 일본제 무기로 시작하였고 소련제 무기로 전부 전환,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38선 전역에 걸쳐 총 공격을 단행했다. 남한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그날이 일요일이라 군인들은 휴무를 즐기고 있었고 장교들은 장교 클럽에서 춤과 음악과 술에 빠져 있었다. 무기 부족, 통신 불량, 정보 부족, 악질적 역정보, 북부서처럼 잠복해 있던 고정 간첩, 방해 공작 등으로 지휘체제는 무너지고 속수무책으로 총체적 난관이었다. 전쟁 발발 하루 만인 2월 26일 2시에 의정부가 침략당하고 전방부대 육군 25연대가 후퇴하면서 2월 28일 12시 수도 서울이 불과 3일 만에 북계군 손에 넘어가고 시청의 계양대에는 태극기가 내려져 찢기고 불태워지고 북계군 붉은 울루기가 나부끼게 되었다. 방화와 살상과 파괴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무참한 폭행이 난무했고 국군은 밀리고 밀려 낙동강 전선 앞까지 북계군에게 점령을 당했다. 그러나 경북, 경남의 군, 경, 도민, 학생 모두 합세하여 수없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버텨냈다. 그 사이 1950년 9월 15일 새벽 미 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국군과 유엔군이 10월 1일부터 파죽 지세로 북진하여 10월 19일 평양에 입성하고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을 탈환했다. 그때 불행하게도 이놈의 악마의 집단 중공군이 참전하여 인해전승을 밀어붙이며 피해 굶주린 짐승들처럼 미친듯 밀고 들어왔다. 1951년 1월 14일 국군과 유엔연합군은 후퇴를 하게 되니 이것이 일사후퇴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조인으로 전쟁이 휴전되고 1953년 7월 30일 남북은 당시 접촉선이 군사 분계선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 북계와 중공군은 남북으로 각각 2km씩 철수하여 비무장지대 DMZ가 만들어지고 휴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이후 전쟁은 1차, 2차 세계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었다. 아직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세계 전쟁사 속에 71년이란 긴 세월을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주적은 북계요. 더 큰 주적은 중공며 주적들의 저주스러운 만행은 이곳 저곳에서 비일비재하다. 중공의 1대1로 동북 공정,
내정 간섭, 북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해전, 백령도 폭격과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 무기, 핵폭탄, 수소폭탄, 생화학 무기 등으로 공갈 협박하고 있다. 나폴레옹 시대의 최고의 전략가요, 서양 최초의 군사 사성가요, 철학자인 클라우제비츠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위대한 서사시와 위대한 영웅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육신과 자만에서 탄생되며 남는 건 눈물과 고통과 피만 남게 되는 비참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도 고향과 조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산하에 묻혀있는 정사자들의 유해와 떠도는 훈련들, 북으로 끌려간 국군 포로들, 극빈자로 살아가고 있는 6.25 참전 용사들, 그들을 외면한 채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요, 기만이요, 극악이며 그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었던 그들의 피의 호수가 새빨갛게 살아있고 전몰 용사들의 혼백이 후련하고 있는데 무슨 평화노름 짓거리로 작당들을 하려는가. 북계의 수뇌부들의 눈동자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기운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미친 소리를 짓거리며 민기처참한 만주와 만국의 잣소리를 토하는 자가 누구냐? 275km를 날아다니며 아스팔트 특별 농사법을 자랑하며 호미 들고 지구촌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는 여자는 누구냐? 고 백선엽 장군의 1주년 추모식을 외면하는 쪼다들, 북한에 돈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바보들, 북계의 통돼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머저리들, 국보법 폐지를 위해 청춘을 불태우며 한목숨 바치겠노라 헛소리하는 등신들, 기억하라. 학부병, 민병대, 무병용사들, 8사단 이성기 장군, 3사단과 수도사령부 김석원 장군, 6사단 김종호 장군과 윤구택 대령을 기억하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쏴라. 낙동강 전선 백선엽 장군의 다부동 전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아들도 6.25 전쟁터에서 전사한 초대 미 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장군, 1950년 7월 13일 포항, 영천, 백, 창녕, 마산, 통영을 연결하는 이른바 워커라인 방어작전인 국군과 연합군 간의 최초 연합작전이며 한미 군사동맹의 시초가 되었던 그분의 말씀, 버티느냐 죽느냐, 스탠드 or die.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철수건
전선 조정이건 어떤 것이든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지금은 부유한 자들이 유유자격하며 휴식을 취하는 광진구 광장동 아차산자락에 자리 잡은 워커힐 호텔. 1961년 정부가 주한미군과 유엔군의 휴가를 위해 건축한 호텔. 현재는 1972년 12월 23일 SK 성경그룹에서 인수하였지만 어쨌든 워커 장군의 어리 스며 있는 이곳을 1918년 2월 25일 2018년 맞죠? 네네. 2018년입니다. 2018년 2월 25일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폭침의 주동자로 강력히 의심받고 있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을 프레젠턴셜 스위트룸에 2박 3일 동안 본관 17층을 통째로 숙박했으니 기막힐 일이다. 객실 총 7개 스위트룸 1박 숙박비 개당 당시 가격으로 110만원에서 700만원, 통일부에서 1억 3천만원 대납. 참 잘한 짓이다.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애국 국민들 영장 지르기는 아주 탁월해. 6.25를 상기시키고 반공, 멸공의 선각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관할을 정책 기조로 삼은 애국, 애족 대통령을 문재인을 뻔히 알면서 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놓고 거짓 평화 노릇하는 내 놈들의 정수리에 숯불이 놓이리라. 미쳐도 이렇게 미치면 백약이 무효. 국민이여 깨어나소서. 태극기여 일어나소서. 얘들아, 6.25는 보충이 아니라 망친이란다. 절대 속지 마라. 상기하자 6.25. 물리치자 북대군. 청, 물, 준, 공. (2021년 2월 25일) 6.25 71주년의 빙송. 어제가 6.25 71주년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중국과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북한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평양에서 입이 있어도 김정은이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나라,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바로 빨갱이 나라입니다. 그 빨갱이 나라가 될 때 북한 국민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긴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재인 일당이 대한민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할 때 침묵하면, 이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침묵하면 우리도 북한 국민과 같이, 중국 국민과 같이 공산주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요, 목숨보다 소중한 겁니다. 신앙인에게 예배의 자유는요,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문재인은요, 제가 아무리 어제도 집에서 생각해보면요, 보통은 사람이 생각하면 연민도 가고 이해도 가는데, 문재인하고 이 일당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질병을 가지고 국민을 억압하고 잘 모른다고 국민을, 인권을 말살하는 데 사용하는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7월 달에 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말살하는 방역 수칙을 문재인이, 김부겸이, 정은경이가 발표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것을 4단계로 구분했는데요. 4단계가 될 때 전면 금지되는 것이 국민의 집회 결사의 야외 집회. 4단계 때 집회 결사의 자유는 말살됩니다. 예배, 대면 예배 금지됩니다. 그래서 4단계 때 다른 것도 금지되겠지 봤더니요, 4단계 때 노래방도 됩니다. 콜라텍도 됩니다. 무도장도 됩니다. 안고 춤추는 것도 됩니다. 예배는 안 돼요. 야외 집회는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콘서트장은 실내 밀폐된 공간이 의학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데,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4단계 때 콘서트장은 5,000명까지 됩니다. 야외 이 공기 좋은 데 지금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요, 야외 집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한 헌법 유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정권 바뀌면요, 문재인, 김부겸, 정은경이, 오세훈이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은 반드시 할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4단계 때 예배는 금지돼가지고 교회 권사가 예배는 안 보고 백화점, 이마트는 한 명도 인원 제한 안 한다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면 양심의 가책이 안 생깁니까? 교회 장로 집사가 예배는 안 드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소주 마시고 식당에 인원 제한이 없어요, 4단계 때. 그러면 양심에 찔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콘서트보다 못하고, 백화점보다 못하고, 노래방, 우도장, 콜라텍보다 못한 교회와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 이렇게 짓밟는 문재인은 정말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을 구멍에서 유분수지요. 그래서 우리도 촛불 문화제처럼 태극기 문화제를 하자는 겁니다. 문화제는 4단계 때도 5,000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콘서트는 5,000명까지 되니까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서 콘서트 하는데 무슨 말이 맞냐고! 당신들 기준대로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교회 어김없이 교회에서 공용 성경책 찬송가 만지면 처벌되고 금지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책 찬송가 만지지 마라! 그러면 이마트 가면 물건은 이 사람 저 사람 물건 고르면서 안 만집니까? 동사무소 가면은 여러분 인감 증명될 때 하루에 100명도 넘게 그 전자펜 만져요. 손잡이, 백화점 손잡이 이 사람 저 사람 안 만집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가 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위협, 선택적 방역을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자, 교회에서 한 명 이상 찬양대나 성가대 하지 말합니다. 문재인 거기 적혀 있어요. 한 명 이상 마스크 쓰고도 한 명 이상 찬양하면은 처벌하겠답니다, 교회에서. 오페라는요, 4단계에서 100명이 마스크 벗고 노래 불러도 된답니다. 문재인 이 맘대로냐, 이게? 여러분들 듣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읽다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탄압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적어놨는데요. 몇 명 나왔다고 적어놨지 압니까? 정부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정부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5,700명 나왔다고 적어놨어요. 5,700명도 전부 교회 발로 뒤집어 씌워서 5,700명인데요. 지네들 말 5,700명 인정해줘도 지금까지 15만 명 확진자 나왔는데 5,700명이면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15만 명 중에서 5,700명이요 17%라고 적어놨어요. 산수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 2%밖에 안 돼요, 내가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정부 자료조차도 전부 조작해가지고, 자, 코로나 주사, 예방주사 맞고 오늘까지 440명 죽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여러분들 뉴스에 나옵니까? 그 국민 한 사람 생명 찾던 MBC, KBS 조작 수첩 왜 보도를 안 해요? 국민이 440명이 죽었는데. 안 믿어요. 대깨문들이 한 명 죽었겠지. 거짓말하지만 정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정부 자료에 지난 한 주 동안에 71명이 코로나 주사 맞고 죽었습니다. 71명, 일주일에 71명이면요 하루에 10명씩 코로나 백신 맞고 죽었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한 명 죽었나 이러고 앉았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요, 코로나 백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공산당 빨갱이처럼 갈라치기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예배도 못 드린다, 가족 모임도 못한다, 이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치기를 할 게 따로 있지, 이제는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까지 선동의 도구로 갈라치기 합니까? 정말 악한 정권이에요. 방역 가지고 갈라치기 해가지고 교회는 위험하다, 집회는 위험하다 해서 여러분들 주변 이웃들하고 갈등 생기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문재인의 전형적인 공산당 선동 갈라치기 수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백신을 국민들이 목숨 받고 맞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영국 국민들이 80%가 백신을 맞았는데요, 하루에 10,000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해가지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 하루에 10,000명 이상 지독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지독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영국에 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배지랄 다 하다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2주 격리도 안 하는 게 바로 문재인과 그 일행입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영국 국민들이 80% 백신 맞았지만 독일에 들어오는 영국 사람들 전부 격리시킵니다. 그랬더니 전문교회가 며칠 전에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목숨 걸고 지금 국민이 400명 이상 죽으면서 백신 맞았는데 백신 2번 맞고 나서 한 번 더 맞아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3번 맞으면 되나요? 그 다음 또 맞아래. 백신 한 번 완료하는데요 국민 2,000명씩 사망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된 방역, 이런 거짓된 거예요. 국민 갈라치기에서 백신 맞게 했으면은, 방당제로 맞게 했으면은 피눈물 나는 440명 백신 맞고 일주일 내에 사망한 사람들 정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인과관계 없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의식불명이다, 사망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경찰을 권력의 괴로 만들더니 지난주에는 662명 말단 검사 인사까지 피고인 박범계가 전부 다 말살하고 정권 비리 수사한 검사를 다 숙청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없고 검찰이 없고 경찰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정권 비리수사하면 다 숙청돼요.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에 윤석열이 추미애가 징계하는 것 각하했죠.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이미 붉게 다 갈아치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 나라의 정권을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국민처럼 침묵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깨어나고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결정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